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6강입니다. 6강 인문예술 6강 76쪽이고요. 요거 뭐 생태학 환경 문제 같은데 환경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고 쭉쭉 읽어보면 됩니다. 다만 이쪽 부분 이제 주체성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요 부분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죠. 이 부분은 이제 쫙 읽어지고 그죠? 쭉 읽어집니다. 그러다가 주체성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주춤한데 읽어보면 됩니다. 큰 문제 없고 쭉쭉 읽어집니다. 읽어지고 조금 좀 신경 써서 보면은 된다라는 거고.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단순히 뭐 이것도 다 내용일치. 그 다음에 요건 이제 3번 여기서는 좀 추론적인 문제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요 부분 쪽을 볼 필요가 있죠. 요 부분 좀 봐야 되고 추론 문제가 있었죠. 본문에 있지 않은 내용인데 추론이 뭐냐? 이거 본문에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 단순 내용 일치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걸 좀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3번에 좀 있었고, 4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내용 일치입니다. 5번도 대충 내용 일치긴 한데,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론이 좀 필요했어요. 이 부분도 볼 거고, 6번도 뭐 그냥 뭐 어휘 문제니까 별 필요 없고. 일단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하지 말고 이제 추론 부분만 합시다. 그럼 단순 내용 일치 뭐 만들어 봐야 뭐 안 볼 가능성이 더 높고 그죠? 단순 내용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추론 문제만 보고 봐야 될 문제만 볼 거고. 어쨌든 또 봅시다. 이것도 이제 역시나 간단하게 이제 그 요약을 해보고 간단하게 요약 그다음에 그 지문 그다음에 그 문제풀이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할 겁니다. 일단 요약부터 봅시다. 요약. 일단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환경을 보는 세 가지 어떤 관점. 이거 환경 관리주의, 그다음에 사회 생태주의, 그다음에 근본 생태주의 이래갖고 세 가지 관점으로 나오는데 어떤 환경 관리주의가 뭐냐? 말 그대로 뭐 인간이 자연을 이제 관리한다는 얘기지.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과학 기술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면 환경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이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관리주의는 이제 그 인간이 과학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을 관리를 하게 되면 환경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고, 사회 생태주의는 뭐냐? 환경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게 자본주의 때문이다. 전부 다 이제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돈 찾으려고 자꾸 이익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환경이 파괴되니까 이거 반사회주의 를 하게 되면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래갖고 막 자본주의를 없애야 된다. 맞죠? 반자본주의, 반사회주의가 아니라 반자회주의, 반자본주의 그렇게 하자. 자본주의라고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돈을 싫어하는지 자본을 싫어하는지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 진심으로 그죠? 지금 환경보호론자들 중에는 이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득을 벌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진심으로 사회의 어떤 생태가 이제 뭐 이런 걸 걱정을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없애자, 자본주의를 좀 반대한다. 그런 사람 진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근본 생태주의. 이건 뭐냐? 환경 문제의 원인을 이제 인간이 이제 자연을 도구로 보는 태도. 이게 문제라는 거지. 자연을 이제 도구로 보지 마라. 근본 생태주의. 이게 얘들이 이제 심하게 가면 뭡니까? 심하게 이제 환경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고기 먹지 말자고 막 시위하고 막 영업 방해하고 뭐 이런 사람도 이제 근본 생태주의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해결 방법들이 원인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니까 해결 방법들이 다 다른 거지. 그거에 대한 글입니다. 이제 이거 세 개의 관계가 뭐 어떻게 맞냐, 이렇게 누가 맞냐 하고 따지다가 과탈이라는 사람이 세 개를 다 짬뽕 시킵니다. 짬뽕. 이건 이제 환경관리주의는 이제 자연 영역으로 보고, 사회 생태주의 이건 사회 구조적 문제니까 사회 영역으로 보고, 근본 생태주의 이건 이제 사람의 마음, 태도 이런 게 문제니까 인간 영역으로 보자. 이래 가지고 세 개 부분으로 나눠서 보지 말고 짬뽕 시키자. 이게 이제 과탈이 생태 철학입니다. 생태 철학. 생태 철학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주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체성이 뭡니까 이거? 자기만의 고유한 특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 주류 사회학에서는 이제 그 사회가 각각 개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게 되죠.
맡은 역할이 있잖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뭐 학생이면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 뭐 엄마면 어떻게 어떻게 뭘 해야 된다. 아빠면 뭘 해야 된다. 응? 뭐 대통령이면 뭘 해야 된다. 아니 뭐 국회의원이면 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부여하게 돼갖고 그 사람들 그 개인들이 뭘 하지는 못하게 해. 야, 네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걸 하려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억압을 하게 되죠. 벗어나게 되면 자기 할 일을 하게 되면 상관없는데 그걸 벗어나게 되면 억압을 한다, 못하게 한다, 요구를 한다, 그죠? 이렇게 된 게 이제 주류 사회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부여한다는 말이 뭡니까? 각각의 주체성을 준다는 얘기지. 응? 고유한 특질을 가지게 하는 거지. 야, 너는 이런 주체성을 가져야 돼. 응? 엄마니까 이런 주체성을 가져야 돼. 넌 학생이니까 이런 주체성을 가져야 돼. 넌 대통령이니까 이런 주체성을 가져야 돼. 그죠? 국회의원이니까 이런 주체성을 가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의 억압이란 얘기지. 과탈이는 어떻게 말하느냐? 동질적인 요소들 이용해가지고 동일한 주체성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어떤 사회 역할들을 부여하게 돼갖고 전부 다 이제 역할들을 부여하게 되면서 동일한 주체성이 생산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온 우리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대한민국의 모든 그 뭐 공무원들, 뭐 이런 식으로 동질적으로 이렇게 묶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 개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주체성을 만들잖아요. 어떤 자기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가지고 그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살아가는,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체성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질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주체성을 생산하자. 이게 뭔 말이냐면 다양한 주체성, 그러니까 뭐 돈을 추구하는 주체성 이런 사람들 말고 말 그대로 진짜 진심으로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돈 버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야, 나는 환경을 지켜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 그런 다양한 주체성.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돈을 쫓는 어떤 자본주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뭐 진심으로 그죠? 자연을 하고 뭐 아니면 진심으로 자기 생각을 어떤 뭐 하는, 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뭐 환경주의자들이 돈을 막 쫓아. 그러면 그 사람은 다양한 주체성이 아닙니다. 동일한 주체성이에요. 자본주의와 동일한 주체성입니다. 그죠? 환경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어떤 뭐 다양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이제 돈 벌려고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환경운동을 해서 정치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 권력을 잡아보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동일한 어떤 주체성입니다. 그죠? 그래 보는 거지. 어떤 과탈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동일한 주체성, 그러니까 이익만 쫓는 어떤 동일한 그런 주체성을 생산하지 말고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어떤 진짜 환경을 쫓고, 내가 어떤 뭐 사회의 어떤 뭐 전반적인 공익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자. 과탈이 이질적인 욕망, 그 이질 발생적인 욕망, 이게 뭡니까? 이질 발생적인 욕망. 그러니까 이질적인 요소, 이질 발생적인 욕망은 뭐냐면은 이 욕망이라는 거는 돈을 쫓는 욕망이 아니라 자연을 진짜 진짜 사랑하는, 자연을 정말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돈과 관계없이, 그죠? 그런 욕망. 아니면 뭐 사회가 잘 되길 진짜 바래. 아니면 대한민국이 진짜 잘 되길 바래. 그런 어떤 순진한 욕망, 순수한 욕망,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다양한 주체성을 생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 다양한 주체성을 만들어서 자본주의 욕망, 그러니까 돈을 쫓는 그런 욕망들을 전복시키자, 뒤집어 엎자. 이게 이제 과탈이의 생각입니다. 그죠? 과탈이는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인데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요 마지막 문단의 요 첫 번째 문장, 요게 핵심입니다.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해서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게 만들면 이제 변화한 개인들이 변화가 됐겠죠. 생각이 바뀌었겠지. 자본주의 경제적 수단과 어떤 뭐 논리, 어떤 자본주의 욕망, 어떤 이익, 돈, 이런 거, 그거에 따른 어떤 동질적인 주체.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어떤 동일한 어떤 그 주체,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돈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역할을 하면서 돈을 쫓는 사람들, 이런 걸 벗어나서 어떤 일지적인 욕망,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어떤 환경을 원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지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뭐냐면 돈 좀 생각하지 말고 좀 환경 좀 생각해라, 그 얘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요약입니다. 끝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읽어보면 문제가 다 뭐 쭉쭉쭉 읽어질 겁니다. 그죠? 어려운 부분 없었고,
이 부분 조금 주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조금 어려웠는데 긴장했었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다음 문제 일단 풀어볼 거고 일단 지문부터 봅시다. 지문 봅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인간의 생활 양식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하면서 그렇죠? 전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등장한 입장으로 환경관리주의가 있다. 환경관리주의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어떤 과학기술이나 어떤 환경 관련 제도를 통해서 자연 환경을 관리를 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죠? 환경관리주의. 이와 다른 입장인 사회생태주의와 근본생태주의는 환경관리주의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태주의와 환경관리 근본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와 근본생태주의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다음 문단. 그러니까 사회생태주의, 그다음 근본생태주의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 봅시다. 사회생태주의는 환경 문제의 원인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의 형태인 자본주의에서 비롯된다. 이거 돈, 그죠? 따라서 사회생태주의에서는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반대하는 거죠. 를 통해서 사회 변혁을 이루어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키고 자연 환경과의 지속적인 균형을 보장해주는 인간 공동체를 창출해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환경관리주의는 환경 잘 관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해결되겠지 라고 본 거고, 그다음에 사회환경주의는 야 이거 다 이 문제가 다 자본주의 때문이야 이거. 반자유 자본주의 투쟁하자, 데모하자. 그러면 이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게 사회환경주의. 이와 달리 심층생태론이라고 불리는 근본생태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뭐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태도다. 태도. 인간이 자연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인간 생각의 문제야. 생각의 문제. 근본적으로 인간 생각이 문제다. 태도를 바꿔야 돼. 인간 그 인식 자체를 뜯어 바꿔야 돼. 그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도구로 보는 그런 인식 자체를 바꿔야 돼. 환경을 이용하겠다. 그런 잘못됐다. 그래 보는 거죠.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 서로 의존적이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의존이다. 자연도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삶을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삶이나 의식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거 뭐 서로 의존되어 있으니까, 그물망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그만 어떤 변화, 인간의 변화가 어떤 뭐 자연의 어떤 뭐 생태계 전체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 생태주의는 뭐냐? 인간의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야지 해결된다. 사회 생태주의는 자본주의 이놈들이 문제야. 자본주의 다 없애야 돼. 그다음에 환경관리주의는 야 그거 잘 관리하면 돼. 그거 뭐 관리하면 과학 기술 이용해가지고 잘 관리하면 환경이 뭐 문제 해결돼. 이렇게 보는 세 가지 관점. 그죠? 환경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어떤 입장에 대해서 과탈이는 어느 하나의 입장만으로는 뭐 환경 문제로 인한 현대 사회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 생태 철학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과탈이는 야 이 각각 이 세 가지 관점 이거 안 돼. 이거 각각 따로 보면 안 돼. 짬뽕시켜야 돼. 이 과탈입니다. 그게 생태 철학이라는 걸 제시했답니다. 그는 생태 철학을 환경관리주의에 대응하는 환경생태학, 환경관리주의에 대응하는 환경생태학, 사회생태주의에 대응하는 사회생태주의에 대응하는 사회생태학, 그다음에 근본생태주의에 대응하는 근본생태주의에 대응하는 정신생태학, 이 세 가지 생태학으로 제시하고 환경생태학에서 사회생태학과 정신생태학을 접합하였다. 이 환경생태학 이게 다 세 개를 접합했다는 얘기지. 그가 주장한 생태 철학의 핵심은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환경생태학의 자연 영역, 사회생태학에서의 사회 영역, 정신상태학에서 인간 영역, 그래서 이 세 가지 생태학적
영역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성을 새롭게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경, 자연에 대한 얘기고, 그죠? 과학 기술을 막 투입해가지고 환경을 바꿔. 그다음에 사회 생태주의,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야, 이 사회가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네. 사회를 좀 바꾸자. 자본주의에 너무 좀 매몰되지 말자. 그다음에 근본 생태주의, 인간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어. 인간 생각을 바꿔야 돼. 그죠? 인간적인 관점, 그죠? 인간 영역, 사회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바꾸자. 그다음에 자연 기술인,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 자체를 어떻게 좀 회복시키자. 요 세 가지 관점을 다 짬뽕시킨 것입니다. 짬뽕시킨 거죠. 세 가지 생태학적 영역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성을 생산하자. 주체성이 뭐냐? 이 사람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어떤 뭘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주체성 얘기가 나오죠.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개인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개인을 생산하자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개인을 생산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키우자. 그렇게 교육을 하자, 그 얘기겠죠. 그래서 봅시다. 주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주체성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이다. 자, 주체성이 뭔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이래요. 주체성의 토대는 자유로운 자기 의지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이다. 주체성의 토대는 이런 어떤 주체성, 자기 자신만의 어떤 특질을 가질 수 있는 토대는 자유로운 자기 의지로 이제 이런 성질을 갖는 거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주체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몸이 있고 건강한 육체가 있고 어떤 자기 정신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만 나타나는 게 주체성이다, 그 얘기죠. 주류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한 개인이 사회가 주는 역할들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주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기가 가져야 될 어떤 주체성, 그 다음에 뭐 애기의 역할, 학생의 역할,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대학생의 역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인의, 직장인의 역할, 이런 부모의 역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주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그죠?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회는 이 역할들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을 억압하거나 격리, 처벌해야 한다. 그죠? 주류화 사회학에서는 그런 거지. 야,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역할을 못하냐? 욕하고, 그죠? 억압하고, 격리하고, 그죠? 처벌하고. 응? 자기 역할을 못하면 혼나죠. 과타리는 이런 관점에서의 주체성 형성을 동질적 주체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과타리는. 응? 어떤 역할 주고 그 역할에 따라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억압하지 마라. 가령 엄마라는 역할에 대한 어떤 주체성은 사회가 제시한 특정한 모습으로 동일시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엄마라는 역할을 생각해보면 또 사회가 정한 모습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지. 이 엄마가 막 갑자기 막 나이트클럽 가서 논다, 클럽 가서 막 춤추고 논다 이러면 저 엄마라는 사람이 왜 저래?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동일시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 얘기의 주체성은 사회가 만들어낸 동질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관계나 서로 다른 경험과 같은 일정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개의 각각의 어떤 주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가 가져야 되는 어떤 역할들, 그런 것들은 또 동질적인 요소가 있겠지. 당연히 뭐 해야 될 일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가 아니라는 거죠. 각 개인의 어떤 경험들, 또 그 사람들의 각각의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관계, 그 상황,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있으니까 사람마다 달라. 이질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엄마들은 이런 상황이고 어떤 엄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달라, 역할이. 사람마다 개인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주체성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머니 역할과 관련된 주체성은 어머니가 안아줄 때 느끼는 포근하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머니가 혼나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죠? 어머니에게서 혼나면서, 또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막 개인 상황마다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라 하면 막 엄마랑 싸울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엄마랑 되게 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달라, 개인마다, 그죠? 고타리는 주체성 생산에 대해 동질적 요소로 주체성이 동질하게 그렇죠. 동질하게 생산되는 것을 이제 동질 발생. 그러니까
동질적인 요소와 이질적인 요소 둘 다가 작용해서 주체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동질적 발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다음 이질적 요소에 의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주체성이 생산되는 것을 이질 발생이라고 이제 구분했다. 그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동질적인 요소로 만들어진 것, 동질적인 주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동질 발생. 다양한 어떤 그 이질적인 그 요소를 이용해서 그 다양한 주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질 발생이라고 이제 구분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질 발생은 말 그대로 이제 어머니 역할을 이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대로 행동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이질 발생이라는 거는 뭐 좀 그와 다르게 사회가 만드는 어떤 그림과 다르게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거, 그죠? 그걸 이제 이질 발생이라고 한다. 그죠? 뭐 조금 긴장했으나 그냥 뭐 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별로 이제 그 상황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어렵게 말한 겁니다. 단어를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그죠? 계속 봅시다. 과타리가 살았던 당대의 사회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지금 현 상황이냐, 현 상황이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100%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100% 자본주의 아닙니다. 수정 자본주의 개념이죠. 이거 국가가 개입을 해요. 그래갖고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뭐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자본주의는 그냥 돈 많은 그 막 다 경쟁해, 완전 경쟁이죠 그냥. 근데 그러지 않죠. 지금은 조금 수정돼 가지고 뭔가 이제 개념들이 사회주의 개념이 좀 들어가 가지고 조금 이제 복지도 해주고 뭐 그런 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때 과타리가 살던 시대는 완전히 이제 100% 자본주의였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매체 등을 통해서 물질 지향적, 사회 지향적 욕망을 자극해 가지고 자 핸드폰 막 사라고, 그죠? 아이폰 새로 나왔어. 갤럭시 뭐 S20 얼마? 그게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사라고 계속 이제 유혹하는 거죠. 자극하여 개인을 동질화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였으니까 전부 다 그걸 갖게 되니까 동질화가 되는 거지. 그런 걸 전부 다 갖고 싶어 하니까 동질화가 되는 거죠. 동질하고 있으며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성을 억압하거나 격리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갤럭시 뭐 최신폰 사기 싫은데 이런 걸 조금 억압하죠. 야, 좋은 거 사야지 왜 그런 이상한 거 막 옛날 거 가지고 있냐 놀리고, 그죠? 응? 야, 갤럭시 폰이라고 놀리고 아이폰 사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체성을 억압하는 거죠. 격려한다고 보았다. 그는 그의 생태 철학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동질적인 주체성으로는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어떤 동질적인 주체성. 그러니까 뭐 신제품 나오면 우르르 다 사야 되고 막 좋은 핸드폰 그러니까 좋은 거 나오면 그것도 우르르 다 사야 되고 이런 동질적인 주체성으로는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 나오면 다 사야 되고 막 뭐 좋은 거 갖고 싶어 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지.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 얘기지.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농촌에 살 수 있고 산에서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산에서 사는 어떤 뭐 자본주의 뭐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그 농촌에 가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놀리고, 그죠? 비웃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 환경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떤 새로운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뭐 주체성 환경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학 기술이 막 발전해가지고 환경이 막 온도를 막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이산화탄소 이제 그 포집하는 기술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막 포집하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문제는 해결되는 거지. 그런 어떤 그 기술들 이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기술들을 사용하는 주체들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런 걸 사용하는 주체들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문제는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생태계의 보존이나 보고는 언제나 경제적 수단과 논리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되면 포집 기술이 생겨가지고 뭐 이산화탄소 다 흡수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사람들은 계속 욕망을 계속 그럼 상관없네? 자연 망가뜨려도 다시 또 회복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죠? 계속 이제 그런 논리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제한될 수밖에, 이런 논리 계속 이제 경제적 이권을 쫓아도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그죠? 환경을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환경 보호를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타리는 근본 생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욕망으로
부터 벗어나서 근본 생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근본 생태주의자들이 뭡니까? 근본 생태주의자들은 아까 뭐라 그래? 이거 인간 그 태도, 정신 상태가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을 자꾸 이제 그 자기 밑으로 보고, 그 뭐 좀 분리 인식, 그죠? 도구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근본 생태주의자들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그 정신이 문제다. 그러니까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주의 사람으로 돌아가자. 자연주의적 삶을 짜짜짜라고 주장하는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과타리는 그걸 주장하지 않죠. 과타리는 이 세 개 다 짬뽕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생태주의자들은 이제 그 정신을 바꾸자. 정신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과학에 나가면 그 햄버거 가게에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풀 뜯어 먹어라. 풀 뜯어 먹고 살자. 왜 고기를 왜 먹냐? 고깃집 가가지고 데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자. 고기 먹지 마. 소고기 먹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대체적으로 주장하지.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아니란 얘기지. 과타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관점에서는 욕망은 존재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명 활동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핸드폰 좋은 거 갖고 싶어. 그런 욕망이죠. 그러니까 그런 욕망 없애. 야, 욕망 그런 욕망을 부리고 있어. 막 그거 하지 마. 그래야지 이제 옛날 폰 써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돌아가자. 욕망을 억누르는 그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재의 이제 욕망은 오히려 존재의 이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명 활동이니까 뭐 핸드폰 좋은 거 갖고 싶어하고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생명 활동이다.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핸드폰을 사야 되겠다 싶으니까 또 뭐 백수로 쭉 놀지 않고 뭐 자기 직업을 가져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욕망을 바탕으로 뭐 핸드폰 좋은 것도 사고 그죠? 좋은 집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생명 활동인 거지. 그러니까 욕망을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백수지 뭐. 아유 그냥 뭐 다 필요 없어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욕망이 없으면 뭐 갖고 싶은 것도 없어. 아 그냥 게임 하면 돼. 이래 돼버리면 욕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명 활동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욕망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과타리도. 그는 이질 발생적인 욕망. 그러니까 뭐 이질 발생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동질 발생적인 욕망은 말 그대로 진짜 돈 하나를 쫓는 동질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쫓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어떤 동질적인 발생이 아니라 이질적인 발생. 그러니까 나는 농촌 가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사는 게 좋아. 나는 산에 가서 버섯 캐 먹는 게 좋아. 나는 어떤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면서 사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이질 발생적인 욕망들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생산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어떤 자본주의적 욕망, 돈이죠, 돈. 돈을 쫓는 욕망 이런 걸 전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질 발생적인 욕망, 그죠? 그러니까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는 욕망, 어떤 나의 행복, 뭐 그런 걸 쫓는 그런 욕망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돈을 쫓는 욕망을 뒤집어 엎자, 전복하자. 과타리는 새로운 주체적 생산으로 변화한 개인들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수단과 논리, 자본주의의 욕망에 따른 동질적 주체에서 벗어나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들 막 섞어놨는데 이게 이제 핵심 문장입니다. 이 전체 글의 핵심 문장이에요. 다시 봅시다. 과타리는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체성들, 동일한 주체성들, 동질한 주체성들, 돈만 추구하는 어떤 개인들 그런 사람들 생산하지 말고 새로운 주체성 생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고 살고 싶다, 뭐 아니면 어촌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거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욕망을 가진, 그죠? 그런 사람들을 생산해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키워내서 변화한 개인들, 도시에서 돈만 쫓는 그런 개인들 말고 변화한 개인들, 농촌에서 살 거야, 어촌에서 살 거야 이런 사람들, 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수단과 논리, 자본주의 욕망, 돈을 쫓는 그런 어떤 동질적인 주체, 그죠? 돈을 쫓는 그런 주체들에서 벗어나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사회 문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사람들 키워내면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겠죠. 많은 사회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런 걸 주장했다. 이게 핵심이죠. 과타리의, 그죠?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런 어떤 주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키우자. 그 얘기입니다. 그는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다르게 되기.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도시에서 돈 쫓는 그런 사람과 달라. 코인 투자하는 그런 사람과 달라. 그죠? 이를 통해 자신 역시 다른 사람과 차이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다르게 되게 되는 거지. 나는 저런 또 돈을 추구하는 사람과 달라. 이렇게 차이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 다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인식은 타자와의 차이를 공감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다. 공감을 하면서 나아가 그 공감을 토대로 모든 사태를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쫓고 막 그냥 막 코인 한다고 밤새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다르게 됨으로써 이제 그렇게 코인 투자하고 막 그 목매달아갖고 막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느끼면서 그렇게 다르게 느끼면서 색다른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는 혁명적인 행위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 시스템으로서 자연과 사회와 공감하는 연대적 의식, 그러니까 자연과 사회와 공감하고 연대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윤리적 책임감,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어떤 뭐 공감을 하고 사회도 공감하니까 윤리적 책임감이 있지. 내가 함부로 뭘 버리고 막 그렇게 하지 못하죠. 윤리적 책임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갖고 뭐 적어도 그 쓰레기 이제 분리수거 같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겠지. 윤리적 책임감을 내포한다. 과타리에게 있어서 생태주의적 삶이란 자연, 사회, 인간의 이제 거대한 생명적 생산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이제 자연, 사회, 인간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에 몰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지금 다 과거로 다 돌아가는 거지. 과학기술 다 버리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게 안 되는 거죠.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 그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서 이제 매몰되지 않는 삶.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매몰돼가지고 돈만 쫓는 그러지 않는 삶. 그죠? 동시에 사회 안에서 주체성을 개방하는 해방적인 삶. 이 인간 자체가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주체성을 막 하나로 막 동일해가지고 똑같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사람들 맹목적으로 딱, 그죠? 쪼르륵 너무 경쟁하는 그런 어떤 주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체성을 개방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양한 어떤 그 욕망들, 그죠? 돈을 욕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해방을 하는 거지. 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 사회로 가자. 그래 되면 이제 환경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뭐 그래 되면 뭐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겠네요. 예, 이렇게 봤습니다. 지문 벗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봅시다. 문제는 다 풀지 않겠습니다. 다 풀지 않고 그 핵심되는 문제만 몇 개만 봅시다. 예, 문제 봅시다. 1번 단순히 이건 이제 전개 방식이네요. 전개 방식.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 입장을 소개하고 이 입장들을 접합하는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 입장 소개했죠. 세 가지 입장 뭐였습니까? 봅시다. 환경 관리주의, 그다음에 이제 사회 생태주의, 그다음에 근본 생태주의 요 세 개를 일단 여러 입장 소개하고 이 입장들을 접합하는 특정 학자가 누굽니까? 과타리죠. 과타리. 예, 이제 주장을 이제 서술하고 있다. 맞네요, 그죠? 맞고. 2번 않는 거다. 이건 그죠? 근본 생태주의는 반사회주의 투쟁을 통한 게 아니죠. 근본 생태주의는 반자본주의 투쟁한 게 아닙니다. 반자본주의 투쟁은 사회 생태주의입니다. 사회 생태주의, 그죠? 근본 생태주의는 정신을 뜯어바꾸자 그 얘기였으니까 답 2번 틀렸다 하고. 그럼 3번 여기 안 나. 3번이 있구나. 요거 좀 봐야 되는데 출원의 내용이 좀 잠깐 들어있습니다. 보시죠. 기억 니은디귿에 대한 어떤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니은디귿이네. 기억이 뭐냐? 환경관리주의, 니은은 사회생태주의, 디귿은 근본생태주의입니다.
기억은 뭐 이렇게 환경을 이제 뭐 과학기술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관리를 하자는 얘기였고, 사회생태주의는 자본주의가 다 문제야. 사회구조가 문제니까 이걸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디귿, 근본생태주의는 뭐냐?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자연을 좀 도구로 생각해. 예. 너무 낮게 봐, 자연을. 요게 이제 세 가지 주장이었습니다. 봅시다. 1번, 기업과 니은 모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자연 관리주의는 당연하죠. 자연이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 맞죠? 대놓고 써놓은 거고. 니은이 사회생태주의도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지, 그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죠? 사회생태주의가 어떤 자연보다 인간이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추론이란 겁니다. 추론. 없는 내용이에요. 내용 일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태주의는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문제야. 사회구조가 문제야. 그런 게 문제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인간의 자연을 정식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인간의 자연을 종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 지배를 종식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 말 했잖아요. 그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켜야 된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일단은 지금 인간이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켜야 한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켜야 한다. 인간이 자연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지배하는 지금 위치에 있잖아, 인간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인간이 막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막 하니까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은 센데 힘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위에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추론. 답 1번입니다. 그다음 2번. 기업과 디귿은 모두 자연 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기업만 해당하는 거고, 니은디귿 모두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는 자연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 본다. 인간을 지배한다고? 누가 지배하고 이런 얘기 없었죠. 그럼 반대로 막 자연의 힘이 세니까 인간이 자연 밑에 들어가야 돼. 그런 얘기 한 거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거는. 기업은 니은과 달리 자연 환경과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 창출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내용일치죠. 그러니까 사회생태주의입니다. 공동체 창출, 인간 공동체를 창출, 사회 생태주의입니다. 그죠? 균형을 보장해주는 인간 공동체 창출, 사회 생태주의. 그죠? 이건 니은만 맞는 겁니다. 기억이 아닙니다. 그죠? 틀렸고. 5번. 디귿은 근본 생태주의는 기업과 달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학 기술이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중시한다. 잘 봐야 됩니다. 과학 기술이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게 중요해. 디귿, 근본 생태주의는 태도,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태도, 이게 이제 문제다. 인간이 자연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태도, 이게 문제다. 근데 이게 문제라고 했지, 이게 이제 이 태도를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죠. 자, 과학기술이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죠? 이게 누구도 없습니다. 얘도 그렇고, 이런 태도를 중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죠?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한 게 이제 기억이고, 그죠? 이런 어떤 태도가 문제라고 했죠.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태도를 중시하다의 뜻이 뭡니까? 태도를 중시하다.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랑 그게 원인이야, 그게 문제야라고 하는 거랑 다르죠. 확실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하죠. 이거 조금 볼만했고.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4번 넘어가면 뭐 그다지 뭐 다 내용을 치고 별거 없습니다. 욕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생태 철학의 욕망은 인간이 창조적인 생명을 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한 게 아닙니다. 자, 봅시다. 내용 일치 4번. 생태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과타리가 말한 생태 철학에서 욕망에 대한 얘기는 이쪽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욕망은 존재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명 활동이다. 욕망을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욕망을 다 버리고 핸드폰 갖고 싶은 거, 또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집, 더 좋은 핸드폰, 그런 걸 갖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다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이런 거는 오히려 욕망은 존재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명 활동이기 때문에 욕망을 좋게 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그 욕망 중에서 일적인 욕망,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욕망보다는 자연에 돌아가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욕망을 가지자라는 게 이제 생태 철학의 내용이었죠. 부정적으로 인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5번. 이것도 뭐 그다지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1번 같은 경우에 좀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건데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이제 상환경으로 이제 시위를 하는 내용인데 봅시다. 윗글 읽은 학생이 과타리 관점에서 부귀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타리 관점입니다. 이 학생은 과타리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과타리 관점을 가지고 있고 보기를 보는 거예요. 봅시다. A국의 정부는 경제적 이익과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땡땡산 고속도로 터널 공사가 시작되었다. 터널 공사로 인해서 땡땡산 이 파헤쳐지면서 이 산의 연못에 있는 어떤 뭐 식물들과 동물들이 죽어나가겠지. 공사를 하게 되면. 생태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사진예술가 땡땡.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진예술가는 이때까지 뭐 생태 문제에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동물들을 촬영을 했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동물들 죽는 거 촬영을 했어, 사진작가가.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 생태운동가가 된 겁니다. 생태운동가가 갑자기 변모하게 됩니다. 그는 터널 공사 중지 민원이 통하지 않자 중단시켜 달라고 이제 단식도 막 하고 갑자기 막 사진 찍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생태 환경운동가로 막 돌변합니다. 그래가지고 단식하고 막 시위하고. 땡땡의 단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터널 공사를 관망하던 사람들이 터널 공사 중지를 이제 지지하게 된 거죠. 저걸 보니까 좀 그런가 보네, 이거 공사 좀 하면 안 되겠네.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이들은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존 사이의 갈등과 관한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여러 지역에서 전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경제적 이익이 우선일까, 자연 보존이 우선일까, 뭐 이런 것들을 막 토론을 하고 막, 그죠?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땡땡은, 이 사람 예술가입니다. 이 사람 예술가는 동물도 인간과 같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있으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이 소송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연못의 대표적인 물고기인 땡땡을 원고,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이죠. 고발하는 주체가 물고기입니다. 자신이 이제 소송 대리자, 내가 이제 소송하겠다. 이 원고가 나에게 어떤 뭐 소송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소송한다.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공사를 중지하려는 생명권 소송을 시작을 했답니다. 경제적 이익과 편리 때문에 소송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이나 편리, 그냥 터널 뚫어놓으면은 이익 생기는데 좀 그냥 공사 좀 하게 놔두자라고 이제 그런 반대도 있었죠. 눈 땡땡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이제 단식하고 막 소송 걸고 막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이제 시위를 하고 계속 이제 그런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이제 뭐 이 문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 과타리의 관점에서 보면 잘했다 그러겠죠. 맞죠? 과타리의 관점에서는 야, 이 사람은 그 경제적 편의성, 그 터널을 뚫힘으로써
터널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어떤 다양한 어떤 이익들,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 이 뭐냐 그 생태운동가, 이 사진 예술가 이 사람은 막 그런 거 막 자기 삶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그 데모하고 시위하고 사람들의 욕먹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네. 이런 보기에는 그렇게 보면 뭐 과타리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거죠. 야, 뭐 그런 어떤 그 사회적 이익 욕망, 자본주의적 욕망을 다 버리고 어떤 뭐 이질적인 어떤 그 생각을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자기 욕망을 자기의 어떤 그 돈을 쫓는 욕망보다는 어떤 다른 어떤 욕망, 자연 환경을 위한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과타리는 뭐 되게 뭐 찬성을 했겠지. 좋아 죽었겠지. 그죠? 봅시다. 1번. 일부 주민들이 터널 공사 중지 소송에 반대한 것은, 이거 터널 공사 중지 소송에 반대한다는 게 뭡니까? 터널 공사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사하자. 중지하지 말라. 라고 한 거죠.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동질하게 생산된 주체성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겠죠. 이게 뭔 말입니까? 야, 터널 공사하자. 환경이 망하든 말든 그냥 공사 막 밀어붙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자본주의에 의해서 동질하게 생산된 주체다. 자본주의에 의해서 동질하게 생산된 주체가 뭡니까? 자본주의에서 다 개개인이 각각 어떤 뭐 경제적 이익, 돈, 편의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이제 길러진 거지 이 사람들은. 그죠? 자본주의 욕망에 막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렇게 이제 동질화가 된 겁니다. 너도 나도 이익을 다 추구하는 동질화가 된 거지. 그런 사람들로 보는 거죠. 과타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막 이런 막 돈에 막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다. 답은 맞죠. 그죠? 1번 맞습니다. 2번. 땡땡이, 이 사람이 터널 공사 중지를, 지금 이제 뭐 과타리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과타리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땡땡이 터널 공사 중지를 위해서 단식을 한 것은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새로운 주체성이 생산이 됐네. 이 사람은 기존의 어떤 주체성이 아니에요. 환경을 생각하는 주체인 거죠. 새로운 주체성이 생산된 거지. 그전에는 사진 예술, 이 사람이 사진 찍어가지고 돈 벌어먹고, 그죠? 그렇게 돈 벌어먹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생태운동가로 이제 돌변하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새로운 주체성이 생산돼갖고, 돼서 자연의 생명을 지키려는 존재가 된 것으로, 그죠? 볼 수 있겠지. 과타리는 좋아 죽겠지. 그죠? 땡땡이, 동물도 삶의 터전을 뺏길 수 없다. 동물도 삶의 터전을 뺏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공감과 물고기 땡땡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 그죠? 윤리적인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얘들을 좀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뭐, 얘가 뭐 소송 대리자라고 생각하고 막 자기가 소송 걸고 막 난리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군. 맞죠? 그죠? 과타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 그죠? 4번, 물고기 땡땡을 원고로 내세운 것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으로 회귀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생태 운동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뭐 터널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자.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죠. 자연으로 회귀해가지고 어떤 뭐 동물과 인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어떤 인식. 뭐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은 맞아요. 이거 맞는데 자연으로 회귀하자 그 얘기 아닙니다. 과타리도 그렇게 본 거 아니죠. 이 사람이 막 다 때려치고 그냥 다 홀랑 다 벗고 그냥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런 얘기 아니라 그 터널을 좀 생각해가지고 좀 터널 만들 때 좀 자연적 환경을 좀 생각하자 그 얘기였잖아요. 그죠? 과타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이건 4번 답이 4번이네요. 틀린 거. 5번. 터널 공사 중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은 뭡니까? 터널 공사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질 발생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순진하게 진짜 진심으로 이질 발생, 그러니까 환경 진짜 진심으로 돈보다는 환경 이렇게 그런 욕망이죠. 환경을 쫓는 욕망을 바탕으로 한 주체성 생산을 통해서 주체성이 생산이 됐죠. 환경 운동가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쫓던 그 사진 예술가에서 환경을 쫓는 생태 운동가로 변모하게 됐고, 그게 이제 주체성 생산이 된 거죠. A국 정부의 자본주의적 욕망,
자본주의적 욕망이 뭡니까? 경제적 이익, 그죠? 을 이제 막기 위한 행위다. 막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맞죠, 그죠? 그 과타리가 보기엔 좋아 죽는 거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게 이 공부라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그래요. 환경을 뭐 다 파괴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터널 뚫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공사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그죠? 그 예전에 그 고속 전철 뚫을 때 도롱뇽 죽는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이게 순수하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진짜 환경을 위한다. 좀 그럴까요? 좀 그런 게 있나요? 그 사람들도 동질한 어떤 자본주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그래갖고 자기가 또 어떤 권력을 쥐고 싶다. 그러면 동질합니다. 자본주의의 욕망에 쩔어 있는 동질화된 주체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환경 운동을 하면서 이제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 이건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욕망을 가진 동질화된 주체성입니다. 이를테면 다른 어떤 사회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돈을 막 넣어.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어떤 주체성이 아니에요. 돈 벌어먹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죠? 절대 놔두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순수하게 환경운동 했다. 아니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에 돈 넣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주체성이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생태운동가로 변모해가지고 막 이렇게 진심으로 데모하고 자기 어떤 돈 벌 생각이 없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럼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주체성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사람이 아니지. 예? 이게 이제 새로운 주체성이 아니죠. 자본주의에 쩔어 있는 동질화된 주체성이죠. 그죠?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 단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6번. 이것도 보게 되면 어휘 문제인데 이거 볼 필요 없는데. 보면 답 나오죠.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최대한 좀 단순하게 좀 이렇게 빨리빨리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요약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다음 질문으로.